3617. 오늘의 숫자 3617입니다. 3617번입니다. 죄수가 감옥에 들어가면 수인 번호가 부여가 되죠. 구치소든 교도소든 피의자든 범죄자든 감옥에서는 모두 번호로 불립니다. 어제 윤석열의 재구속 아주 우리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애초에 재구속이니 뭐니 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 없었지만 직위원을 위시한 사법부가 윤석열 탈옥을 시킴으로써 재구속까지 복잡했습니다. 그러나 재구속이 되면서 그만큼 우리는 짜릿한 기쁨을 누렸습니다. 윤석열이 다시 구속되면서 받은 수인 번호가 3617번입니다. 앞으로 윤석열은 감옥에서 3617번으로 불립니다. 3617번 면회, 3617번 변호인 접견,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교도관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3617, 번호가 좀 어렵긴 하네요. 1차 구속 때는 아주 쉬웠습니다. 10이었습니다. 10. 그랬는데 이번에는 아주 오랫동안 사용을 해야 하는 그런 수인 번호인데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3617번 이렇게 자꾸 부르게 되면 또 익숙해질 겁니다. 우리도 이제 3617번 이렇게 부르자고요. 더러운 그 윤석열 이렇게 부르지 말고 야 3617번 밥은 먹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3617번은 참치 김치죽 그리고 감자를 먹었다고 그럽니다. 이 감자가 아니라 김자반. 그러니까 밥은 주고 반찬이 김자반이었다는 이야기죠. 점심에는 들깨 미역국. 야, 미역국에 들깨를 또 넣으면 맛있죠. 닭갈비도 먹었다고 그래요. 저녁에는 이제 해장국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낮술도 안 먹었을 때 해장국. 낮술 안 먹어도 해장국은 맛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죠. 목구녕이 포도청이다. 그런 말 있잖아요. 누구나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고 또 살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3617번도 잘 먹고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수사도 받고 건강하게 감옥 생활도 해야 됩니다. 잘 버텨야 됩니다. 어제 영장실질심사에서 국무위원들도 자기 살 길을 다 찾아서 다 떠나버리고 변호사 구할 돈도 없고 그래서 나는 고립무원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는데 불쌍한 척 해봤자 국민들 화만 돋구니까 그런 말 쓰잘데기 없는 말은 하지를 말고 그냥 주는 밥 잘 처먹고 거기에서 잘 지내면 됩니다. 변호사 구할 돈도 없다 그러는데 지금 FN내가 지금 꼬불쳐놓은 돈이 지금 수천억일 텐데 무슨 돈이 없다 어쩌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가 나서 그냥 신발짝으로 그냥 대가리를 때려버리고 싶은 거 아닙니까? 어제 이제 수용이 됐는데 에어컨이 없는 2평짜리 방이랍니다. 3.7평이니 어쩌니 그런 이야기 했었는데 2평짜리 방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2평도 넓죠? 사실 굉장히 넓습니다. 그 넓은 곳에서 잘 지내면 됩니다. 정밀 신체 검사 이것도 했다고 그러고 머그샷도 찍었죠. 그리고 지문 채취 이런 것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소 절차는 모두 마치고 이제 감옥 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근데 오늘 또 날씨가 정말 너무 더운데 에어컨이 없어. 그 방에는 접견실에는 있는데 그런데 선풍기도 좀 작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만 돌고 또 일정 시간은 꺼지고 이런 선풍기 올 여름을 아주 화끈하게 서울구치소에서 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워낙 더우니까 교정당국에서 부채를 하나 준다고 합니다. 부채. 이야, 그 부채를 쫙 이렇게 붙이잖아요. 시원합니다. 여름에는 역시 부채 바람이 최고죠. 근데 나는 저기다 선풍기 틀어놓고 에어컨 틀어놓고 그랬는데 부채도 여기다 하나 놔두고 부채를 쫙 윤석열이처럼 3617처럼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윤석열이가 이제 구속이 됐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니잖아요. 공범이 있어. 공범이. 윤석열이 혼자 이런 엄청난 내란을 꾸몄겠습니까? 물론 지금 군사 반란이기 때문에 군인들이 수방사령관이라든가 방첩사령관이라든가 등등등 해서 구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이고 고위 관료들이 공범일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이자들을 이제 색출을 해내야 됩니다. 내란 특검이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일이고 그렇게 하고 있죠. 공범을 제대로 찾아내지 않으면 3617번이 되게 억울할 수 있습니다.
3617번 입장에서는 내란은 같이 했는데 왜 나만 들어가 있고 짜들은 지금 밖에 있는 거야? 그냥 화가 나겠지. 그러니까 윤석열이를 달래주는 마음에서라도 공범들을 반드시 다 색출을 해야 된다. 먼저 공범으로 가장 떠오르는 자가 한덕수죠. 한덕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그리고 또 파기 이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동안에 나는 계엄에 반대했다 이렇게 말을 해왔는데 국무회의가 열린 그 장소에 CCTV를 돌려보니까 이야 치밀하게도 지가 막 다 나눠주고 수거하고 설명하고 하는 게 초단위로 모두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 한덕수는 윤석열의 3617번에 버금가는 내란 공범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리고 안가에서 모였던 놈들이 있어요. 계엄 다음 날 12월 4일 날 그때 김주현 민정수석 또 이완규 법제처장 또 뭐 있으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 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런 놈들이 있어. 네 놈. 이 놈들은 계엄 이후에 향후에 그 법률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걸 논의를 했다고 그러죠. 이 놈들도 반드시 잡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공범들이 있어. 그게 바로 국민의힘 일부 국회의원들이죠. 특히 계엄 당시에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그때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를 위해서 국회로 모이려고 하는데 당사로 모이라고 문자를 보냈던 자가 바로 추경호입니다. 내란을 알고 있었고 내란 해제, 계엄 해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있다. 그러면 내란 공범이다. 계엄 해제를 방해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그리고 송원석이 지금 뭐 비대위원장이라고 있는 국민의힘 송원석이 또 누굽니까 신동욱 의원 뭐 이런 사람들은 국회 내에 있었지만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계엄 해제가 되지 않도록 한 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색출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또 대부분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김건희 특검 쪽에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공천 문제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있죠.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던 정진석이라든가 또 윤상현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모두 다 여기에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양평 군수 지냈던 김선교 의원 이자는 출국 금지된 상태죠. 지금 국민의힘은 한마디로 지금 멘붕 상태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이건 조용한 게 아니라 폭풍 전야와 같은 고요함이죠. 곧 불어닥칠 해일, 이 해일이 어디까지 쓸어버릴지 지금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죠. 그런데 참새도 죽을 때 짹소리를 낸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도 또 짹소리를 내네. 갑자기 특검 수사 대응 특별기구를 설치했습니다. 이게 특별검사가 수사를 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는 거죠? 그냥 특검이 부르면 가면 되고 죄가 있으면 구속되면 되고 구속돼서 3617번 하고 같이 놀면 됩니다. 그런데 무슨 그런 뭐 대응 기구를 만든다 어쩐다 그럽니까? 그리고 2023년 6월에 뭔 짓거리를 했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니면 나쁜 걸 한 건 아니에요. 불체포 특권 이거 포기하겠다 이게 서약을 했잖아요. 뭐 국회의원들도 불체포 특권 포기해야죠. 그런데 국민의힘이 선도적으로 서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23년에 이재명 당시 대표를 죽이겠다고 했던 서명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부메랑이 된 겁니다. 그때 서명했으니까 이제 이들을 특검이 소환하면 체포하겠다고 하면 국회에서는 체포 동의안에 찬성을 하면 된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모두 다 찬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부메랑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니들이 했던 그런 짓거리가 다시 자신의 목을 조이게 된다. 이게 부메랑이야. 국민의힘 의원들은 하여튼 죽게 됐습니다. 뭐 특검 대응 뭘 만드니 어쩌니 하고 생쇼를 하더니 이번에는 또 진짜 생쇼를 또 한번 보여줬습니다. 윤희숙이가 보여줬어. 윤희숙이 뭐 혁신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안철수가 회의 한 번도 못하고 그냥 다 때려치워버리더니 윤희숙이를 앉혔잖아요. 여의도연구원 원장을. 그랬는데 윤희숙이가 어제 무슨 뭐 사과문을 당원 당규에 넣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과문을 보니까 아주 명문입니다. 와, 사과문 잘 썼어. 네 분으로 나를 세며 비전 마련과 정책 역량 축적을 게을리한 것을 반성하고 사죄드린다 그랬습니다. 네 분으로 나를 셌대. 지들 스스로 네 분으로 나를 셌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내분으로 나를 셌다. 이것은 윤희숙이는 한동훈계를 또 겨냥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분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친윤에 반대하면 다 내분인 거야. 지금 다들 지도부도 친윤이잖아. 이전 지도부도 친윤이었고 찐윤. 그런데 거기에 반대했던 게 한동훈이나 이런 애들이란 말이야. 안철수나. 그러니까 그들을 내분 세력으로 몰아붙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또 내분을 더 부추긴 거지. 거기다가 당 소속 대통령 부부의 전횡을 바로잡지 못하고 비상계엄을 한 데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 그랬습니다. 예. 여기에서도 윤석열, 김건희라는 말을 못하고 당 소속 대통령 부부라고 지칭을 할 정도로 아직도 3617을 당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 국힘의 아버지가 바로 3617이다 하는 것을 어제 사과문에서도 그대로 보여줬죠. 그러니까 사과문 하나하나를 딱 읽어보면 명문이야. 잘 썼어. 근데 딱 하나하나 뜯어보잖아요. 그러면 찐윤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이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사과문이 짜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하여튼 윤석열이한테 아부하고 뭐 핥고 빨고 하던 애들이 갑자기 윤석열이하고 결별하는 듯한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이런 걸 속아 웃을 일이다 그럽니다. 정말 또 개 풀 뜯어먹고 있는 소리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아이고 하여튼 애들이 하는 짓마다 밉상이야.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런 걸 다 아는 겁니다. 근데 진짜 밉상이 하나 나왔죠. 조은희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뭐 비대위원인가 그래요.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국민의힘이 피해자다. 이번 내란의 피해자는 국민의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미친 자죠. 어떻게 내란의 피해자가 국민의힘이죠? 이 내란은 정적을 제거하고 영구 집권하겠다는 국힘 소속 윤석열이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함께 저지른 친위 쿠데타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피해자입니까? 이 내란으로 인해서 국민들은 한겨울 아스팔트에서 오들오들 떨면서 윤석열 파면을 외쳤고 그 파면을 이끌어냈고 또 구속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윤석열의 내란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국민의힘이 피해자다? 윤석열의 내란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경제가 무너졌고 해외 자금이 빠져나갔고 그래서 증시는 무너졌고 골목상권 무너졌고 자영업자들은 모두 다 문을 닫았습니다. 온전히 피해는 국민들이 받습니다. 그런데 저 배아지 빳빳한 국민의힘 너희들이 피해자라고? 그게 바로 조은희의 시각이고 국민의힘의 시각입니다. 조은희는 서초구가 지역구죠. 무슨 말을 해도 입으로 똥을 싸도 야는 또 당선이 됩니다. 강남에서는 무조건 찍잖아요. 눈 감고 찍잖아요. 그리고 TK에서 막 찍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 말이나 막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지금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고 비대위원입니다. 이들의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정말 치사하고 더러운 자들이죠. 이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반성도 없고 성찰도 없는 내란 잔당의 본색을 지금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온전히 피해를 다 국민이 받고 대한민국 국격이 무너졌는데 우리가 피해자야 라고 말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진짜 이런 애들을 입으로 똥을 싼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금 10%대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랬죠? 19% 나왔더라고요. 비상계엄 직후에도 26%였어. 근데 지금 19%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TK 국민의힘 안방이죠. 거기에서조차 지지층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응답자 중에 69%가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다. 물론 뭐 69%가 민주당을 지지한다 이건 아니죠. 69%는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음 선거 때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을 안 찍겠습니까?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또 막 찍죠. 그러지만 지금은 그렇다. 선거 때는 어차피 찍으니까 국민의힘은 이런 개판을 쳐도 걱정이 없는 겁니다. 국민의힘 같은 저런 이상한 괴물 정당을 누가 만들었느냐? 유권자가 만든 겁니다. 유권자 스스로 반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들었지 누가 만들었습니까? 물론 우리 중에 나는 아니야. 이 방송 보신 분들도 안 찍었겠지.
그리고 국민의힘 찍은 사람들은 나가도 돼요. 그냥 내 거 봐봤자 빈정만 상할 것이고 그러니까 안 봐도 됩니다. 근데 기왕에 보시는 분들은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러면 더 좋겠습니다. 이 말을 앞쪽에서 하라고 우리 후배가 그랬는데 어쩌다가 또 뒤쪽에서 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죽쓰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어제 NBS 전국지표조사 결과도 나왔고 오늘 갤럽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NBS는 1,003명을 했는데 65% 이재명 지지율 65% 나왔습니다. 오늘 갤럽은 63% 나왔더라고요. 갤럽은 약간 그 보수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선될 때 50%가 되지 않은 상태로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취임 이후에 끊임없이 주가도 오르고 치솟던 집값도 누르고 또 각종 정책이 매우 빠르게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격이 없는 소통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는구나, 진짜 잘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민생 경제 또 추진력, 실행력, 속도력 또 소통 뭐 전반적으로 잘한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수치가 굉장히 높다. 그만큼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 갖는 국민들의 기대감도 높다고 봐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아무리 개판을 쳐도 그래서 나라를 흔들려고 해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끌고 가는 대한민국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무너진 국격을 높이고 우리 모두가 다 잘 사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거기에서 좀 빠져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